11월 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은 50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첫 원전 해체 연구소가 울산에서 착공에 들어갔는데 기대와 걱정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경계 지역입니다. 멀리 신고리 원전이 보이는 이곳에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집적화하여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원전 해체 연구소는 국내 영구전지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 작업을 주도합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4조 원의 규모의 세계 원전 해체 산업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변화가 변수입니다. 2030년 12기로 예상됐던 해체 대상 원전은 2기로 줄었습니다. 예산도 당초보다 2,100억 원 줄었고 울산시가 추진하던 원전 해체 관련 기업 유치 성과도 2020년 5곳 이후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 해체와 보존이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의 후행주기 생태계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원전 해체 연구소가 문을 여는 2026년까지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사과나무 하면 우산처럼 넓게 퍼진 방추형 모양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과의 고장인 충남 예산에선 기존 나무와는 다르게 마치 벽면의 넝쿨처럼 평면형으로 사과를 키우는 곳이 있는데 김다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예산군의 한 사과밭입니다. 나무에 새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모양이 기존 나무와는 다릅니다. 우산처럼 퍼진 방추형이 아니라 지주대를 따라 납작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벽면을 타고 자라는 넝쿨과 비슷합니다. 예산군 일부 농가에서 적용한 2D형 재배 농법입니다. 이 농법은 한눈에 사과의 상태를 알 수 있어 품질을 고르게 유지하는 데 수월합니다. 평면형으로 키워 가지와 잎이 겹치지 않아 사과 색깔을 내기 위한 반사판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수확 작업도 수월해 1인당 하루 수확량이 기존 나무에 비해 20% 정도 많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동선이 줄어서 그래서 일하는데 속도도 날 수 있고, 근데 비용적으로는 무조건 30에서 40%는 무조건 줄을 것 같습니다. 2D 농법으로 재배된 사과나무는 화분이나 화환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배하는 쪽에서만 그 사업 소득이 창출됐지만 적은 평수에서도 이런 게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산군은 2D 농법으로 재배한 사과나무를 벤치나 테이블 등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게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남 완도 일대는 통일신라 시대 동부가 해상무역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이 들어서기도 한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에 정부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에 있는 장도입니다. 해안가에서 180m 떨어진 섬인데 천년 전 통일신라 시대 해상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장보고 장군이 설치한 청해진의 흔적과 유적이 곳곳에 남았습니다. 정부는 이곳 완도 장좌리 일대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축구장 6개 면적에 전시관과 체험관, 해양 관련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물관과 장보고 공원 등을 연계해 청해진 유적과 관련 역사도 재조명 받을 전망입니다. 그 건립 대상지가 청해진 유적지 인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보고 공원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들어서면 해양치유센터와 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 자원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을까.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경상남도가 어려운 이웃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세금고지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란 안내문을 세금고지서에 첨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에서는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 모녀는 지병과 빚이 있었지만 2020년 수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입 신고를 안 해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숨져 큰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이웃을 찾아내기 위해 각종 세금 고지서에 보건복지 상담 전화 129 안내문을 넣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 하면 129 전화에 도민 여러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분이 주위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생명이라도. 뒷면에는 위기 가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행정의 제도적 접근으로는 위기 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 것입니다. 경남 지역 도시가스 업체들도 요금 고지서에 위기 가정 발굴을 도와달라는 안내문을 넣어 소비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시책이 만들어졌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효과적인 위기 가구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상남도는 연금보험료와 수도, 전기요금 고지서 등에도 안내 문구를 넣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며 동물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반려동물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박건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잔디밭 위에서 목줄을 푼 강아지들이 힘차게 뛰어놉니다.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려인들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여기 와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냥 즐겁게 생각을 하죠. 애들도. 저희들도 여기 와서 참 활력소가 되지. 안에는 그늘막과 식수대 등 반려동물을 위한 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목이 말라 하면은 바로 식수대도 이용할 수 있고요. 견주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도 있고. 전주시가 예산 5억 원을 투입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는 지난 6월 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과 비슷한 규모의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터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중소형과 대형 반려견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0여 명 가까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 130명 정도 평균, 그리고 평일에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견주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정읍시와 임실군 등 전북 지역 7개 시군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금천구가 지난 4일부터 3일 동안 제2회 금천 패션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대상작으론 유종석 감독의 영화 새벽 2시에 불을 붙여가 선정됐습니다. 어제 열린 시상식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정윤철 영화감독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금천 패션 영화제는 지역 특화 산업인 패션과 봉제 산업을 재조명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당초 예정됐던 개막식과 패션쇼 등은 취소됐고 모두 48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남 예산군이 민선 8기 임기 내에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국비 사업을 유치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두 잡겠다는 건데 김다루 기자가 최재구 예산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주요 공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많은 공약보다는 제가 실천 가능한 공약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의 61건의 공약을 제가 좀 확정을 했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 감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에 그 신삽교역, 서해복선전철역에 관련된 삽교 역사가 꼭 관철이 돼서 그 주변에 국가산단을 조성을 해서 명실상부한 내포 신도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에 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약 1천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의 사업인데 산림청구해서 그것을 꼭 관철을 시켜서 예산이 여러 가지 좋지만 치유의 도시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재정 1조 원 시대라는 것은 예산군의 현실에 지금 제가 군정을 시작을 하면서 저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1조 원 시대를 열어서 예산 국민들한테 행복을 드리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1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국비 사업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 정치 이력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단지 지금 4개 산단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평수로는 127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작이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명실상부하게 도농 같은 이것이 상생해서 농업도시와 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면 우리가 예산이 한층 더 발전하는 예산군으로 저는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해봅니다. 예, 내포 혁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저 역시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의 그 기관을 좀 수시로 찾아뵙고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기관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우리가 또 행정에서 해주시는 역할과 또 우리 예산군에서 우리가 세일즈를 해서 그 기관들이 우리 예산에서 꼭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요. 저는 양보다는 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좀 질이 좋은 많은 사람의 예산군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군에도 많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최근에 끝난 것이 이제 삼국축제라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삼국이라 하면 국밥과 국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 것이 국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삼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호칭을 해서 전임 군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6회째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침체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국민들이 또 예산 군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주셔서 이번 축제가 성대히 치러져서 약 35만 명이라는 예산 인구가 7만 8천 명입니다. 근데 35만 명이라는 분이 많이 전국에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어우러졌던 좋은 행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가 한국 관광 명소 100선에 선정이 될 정도로 전국에 출렁다리가 많습니다만은 저희는 402m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주변에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서 달랑 출렁다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음악 분수대도 만들어서 음악과 함께 분수를 쇼를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요번에 얼마 전에 모노레일을 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도 전국 최초로 저희는 밤 9시까지 야간에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도 그 주변을 돌면서 예당 저수지의 전경을 보면서 우리 예당호의 풍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70m짜리 전망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이루어지고 그 옆에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숙박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전시를 하고 농민들이 농촌과 같이 상생하는 그래서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당호가 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군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